입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리겠는데, 우선요, 지금 이제 120조 미래 대응 기금, 그러니까 이 반도체 3전하고 이제 하이닉스가 되겠죠. 여기에서 뭐 초과 세수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과 세수를 미래 대응 기금,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금으로 쓰겠다, 예산으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청년 예산도 이제 들어가 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이죠. 김용범이가 맨 먼저 요 얘기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김용범이가 이거를 국민 배당으로 하자. 그래서 난리가 난 적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계속 논란을 야기하니까 결국은 예, 국가 차원에서 미래 대응 기금으로 쓰겠지, 뭐 쓰는 것이지. 국민들에게 나눠지는 배당금이 아니다. 이렇게 방향이 팍 바뀌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사실상의 예산 속의 또 하나의 미니 예산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산은 이제 국회 통제도 철저히 받게 되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후 통제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예산 속의 예산이라고 하는 120조에 대해서는 허술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통제 견제 장치가 굉장히 빈곤하다. 없다. 자, 그래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청와대 이재명과 관련된 예산은, 자, 용산 국방부 청사가 이제 대통령실로 쓰였는데 이거 없애버리고 이제 사실 원위치에서 다 청와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다시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서 한 게 한남동 관저. 한남동 관저는 사실상 외교장관의 관저였었어요. 예. 외교장관의 관저였는데 그 당시 여러 후보들을 갖다가 놓고 물색하다가 한남동 외교장관 관저가 제일 좋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쪽에 가서 이제 관저로 사용했는데요. 자, 벌써 이게 8월에요. 작년 6월에 들어섰어요. 작년 6월에 들었으니까 1년하고 2개월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 들어간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청와대에 있는 관저, 지금 그 정비, 관저 말하자면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수리를 하는데 생각보다 수리할 게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여기도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가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관저로 보이는 별도의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밖에 되지 않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야, 참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관저 예산, 관저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웅래 가지고 뭐 그 당시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가 국회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나와야만 지금 영장도 발부하고 다 체포대가 구속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노웅래가 구속 영장이 그 당시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어요. 그때 당 대표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죄가 1심에서도 무죄, 2심에서도 무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그 이재명이도 그러고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에 저 김민석이도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게 검찰 조작 기소. 예. 그러니까 딱 이재명 그 사안하고 이제 몰아붙이기가 딱 좋잖아요. 이거 봐 조작 기소, 정치 검찰. 이러니까 이거 없애야 돼. 딱 좋잖아요. 공격하기. 그 프레임으로 지금 노웅래의 무죄의 정당성을 적법성을 갖다 강조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아니 지금 이게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법률을 떠나서 정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과연 노웅래가 그 박모 씨라고 하는 사람, 이게 이정근이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정근이 이게 핸드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자, 그런데 이게 정말 돈을 받았어, 안 받았어? 그 당시 왜냐면 한동훈이가 말이죠. 돈 세는 소리까지 다 들렸다라고 국회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 범죄 사실 갖다가 설파를 하면서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된다. 이 역설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 법원은요, 지금 이제 그 판결문이 지금 언론에 다 나와 있는, 뭐 정확하게 다 100% 나와 있지는 않겠죠. 판결문 내용을 다 봐야, 그게 뭐 공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언론에, 현재 시간으로.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좀 지나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무죄가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별건 수사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별건 수사를 했기 때문에 별건 수사를 위해서 인용한 그 범죄 사실이 그 공소를 한 내용.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불법이면
죄가 안 된다. 이건 뭐 여러 차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잘못된 요 범죄, 그러니까 별건 수사에 쐐기를 박는 이런 판결이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죠.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는 검찰도 문제예요. 아니 그렇게 여러 차례 법원에서 별건 수사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왜 자꾸 그런 걸 갖다가 기소해서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켰는지 저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그래서 별건 수사, 이게 증거가 불법이야. 이게 돈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에 의한 증거는 이건 죄가 안 되는 거야. 이건 마치 말이죠. 공수처가 그 불법, 그러니까 이제 이 내란죄,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그 수사 권한이 없는 걸 가지고 수사해서 그 영장을 발부하고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것 때문에 윤 대통령도 불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요게 이제 우리는 핵심이잖아요. 법률을 떠나서 정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썩었냐 안 썩었냐 이거거든요. 노웅래가. 예. 그런데 지금 그 법원의 판단은 불법 증거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과 김민석이는 아이고 죄도 없는데 검찰이 조작 기소해서 만들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간만에 옳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녹음 파일 한번 까보자 이거예요. 녹음 파일 한번 까보자. 녹음 파일 까보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얘기는 옳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말이죠. 어제 지금 이제 제가 해외 나와 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 어제 그 뉴스를 딱 들었을 때 아니 지금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이게 똑같아. 지금 송영길이도 뻔뻔한 게 말이죠. 송영길이도 지금 뭐 그 비리 의혹들 부정부패 의혹들이 한두 개 아니었잖아요. 싹 무죄가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것도 별건 수사. 증거가 불법이야. 예. 그러니까 송영길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냐 안 받았네 6억 얼마 뭐 받았냐 안 받았네 요거를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불법이기 때문에 죄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녹음 파일 이거니까 이제 지금 전부 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불과 이제 2년도 안 남았는데 농담아도 마포 뭐 공천 받을 확률이 많겠죠. 왜? 이재명이까지 나와가지고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 공천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까? 야, 참 기가 막혀요. 예,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미 제가 이제 상당 부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SNS에 올려서 지금 그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요. 이 대통령 김민석 민주당 대표 송영길 박주민 박지원 등이 억울한 척 번호표를 뽑아가면서 티카티카해서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려는 것이다. 안 통한다. 마치 자기 당 정치인이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큰소리치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그동안 민주당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뭐 충분히 공감하죠? 예. 자, 그래서 말이죠. 그러면서 말이죠. 국회에서 돈봉투 녹음 파일을 같이 들어보자. 수사 검사가 추가로 영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법원이 위법수법 증거에서 배제한 형식적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지언정 돈봉투를 받은 실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녹음 파일은 돈봉투를 받은 정치인을 감싸고 도는 이재명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체를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예. 자, 이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조국이나 노웅래는요, 지금 한동훈이 응답하라 한동훈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예, 왜냐면 그 당시 공천이 배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까?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제 한 발언을 보면 말이죠.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 왜냐면 본인이 당대표일 때 공천을 배제했으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2024년에 치러진 총선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노 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시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단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 그러나 집요한 정치검찰이 먹이가 되어 결국 부정부패 사법으로 몰려 기소되었다. 자, 요렇게 지금 이제 죄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안 된다. 근데 이제 한동훈이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녹음판 까보자고
딱 이렇게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말이죠. 지금 증거의 문제에 나오는 증거가 문제가 된 것이지 돈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말이죠. 그 당시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을 때도 검찰 측에서는 말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박 씨의 아내 조모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우에 대해서도 선행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하던 중 탐색 절차를 중단하고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 조 씨가 임의 제출 범위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만큼 증거 능력을 배제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 그래서 증거 능력과 관련해 유사한 사건 판례 관련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자, 이렇게 그 당시 이제 검찰도 말이죠. 그래서 검찰도 그 당시 이제 항소를 한 거예요. 항소. 예.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예, 이게 이제 그 죄행 내용을 보면은 뇌물하고 불법 정치자금 등 총 6천만 원을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예, 6천만 원. 그래서 중앙지법 항소 5-2부인데 여기서 박 씨 배우자 조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단서가 위법 수집 증거다. 그러니 증거 능력이 없다. 예, 이렇게 판시한 거가 되겠습니다. 아, 참 기가 막혀요. 이거 보면 지금 뭐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고 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국에 야, 참 이렇게 뻔뻔스러운 인간들을 보면 정말 정말 가증스럽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아니겠나.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 대응기금 120조 정도가 된다는데 요 문제점, 지금 동아일보는 요거를 사설까지 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좀 길어요. 좀 복잡해. 자, 그래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등을 재원으로 해서 최소 120조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겠다. 이게 최종적인 이제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단기 경기 부양에 소진하기보다는 청년, 인공지능, 첨단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신속히 투자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그런 기금의 주요 재원은 뭐냐?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사를 초과해서 거친 추가 세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과 세수냐 아니면 추가 세수냐 가지고도 말이 많았는데 정부가 최종적으로는 추가 세수라는 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매년 세입 재추기에서 확인되는 초과 세수, 세계 잉여금 잔여 재원, 그리고 채권과 주식 투자 이익 이런 거를 싹 다 합쳐서 이게 이제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개한 이 계산에 따르면은 내년 기금 규모가 최소 120조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추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 재원을 어떻게 쓰려고 그러냐? 청년과 성장 동력, 그리고 지방, 교육 및 인재의 4개 분야에 투입하겠다. 자, 청년에 투입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투입하고 지방 재정을 도와주고 교보금 있지 않습니까? 요거. 그리고 인재 개발, 요 4개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직업 훈련과 일 경험을 확대하고 AI하고 그다음에 SMR, 그런 게 이제 그 소형 청수로죠. 그다음에 우주항공 등 7대 전략 기술에 투자해서 잠재 성장률과 국가 경쟁률을 최단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하지만요, 기금 규모가 워낙 커서 사실상 별도 예산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 총 지출을 약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120조 원의 기금은 얼마나 되느냐? 전체 예산의 무려 15%나 되는 거예요. 15% 이상. 그래서 예산안 속에 미니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쟁점은 바로 국회 통제의 여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금 운용 계획은 국회 심사를 받지만 주요 항목 지출액의 20-30%는 국회 변경을 내지 않고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가 미래 투자를 명분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량 재원을 확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 정부는요, 기금도 국가재정법과 관련 절차에 따라서 운영되고 국회 심의와 법률적 근거 없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다고 반박을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요, 기금의 사용처와 지출 변경 범위에 대한 통제를 현행보다 더 강화하지 않으면 예산 심을까지는 국회의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논점은요, 추가 세수를 어디에 쓰느냐가 이제 관점인데, 적자성 국가 채무가 지금 1,000조 원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자가 지금 1,000조 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렇게 넘게 되니까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온 세수는 국채 상환에 먼저 투입을 해야 되는, 그게 빚을 먼저 갚아야 될 건 아니야. 이런 반론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정부는요, 이 세수를 모두 빚갚게 했으면 경기 침체 때 다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며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니, 경기 침체됐을 때 추가 추경이 필요하면 그때 추경을 다시 만드는 되지. 우선 빚을 갚아야지. 아니,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빚이 잔뜩 한데 어디서 돈이 갑자기 들어와. 그러면 그 돈을 나중에 내가 먹고 사는데 투자하는 게 급합니까? 그게 제대로 수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부채를 갚는 게 제일 우선 큰 거 아니에요. 이건 개인이나 국가나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반면에 정부는 세수를 모두 빚갚게 했으면 경기 침체 때 다시 국채를 써야 될 것 아니냐. 이러면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이 정책은 미래 투자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우선순위. 미래 투자도 좋지만 재정 건전성이 더 우선이다. 이게 저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대규모 재정 재량권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실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동아일보 사설이 정리를 잘 해놨어요. 동아일보 사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내용은 이제 모든 기사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 동아일보 오늘자 사설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 정부 쌈짓돈처럼 써서는 안 된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기획예산처가 어제 기획예산처가 말이죠.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른바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기금의 주력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다. 10년간의 장기 추세를 웃도는 내국세를 기금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내년에만 1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과 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예. 그래서 말이죠. 막대한 추가 세수를 일시적인 현금성 소비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AI 대전환을 골든타임이 향후 2, 3년 동안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재명도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여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하지만 기금의 형태로 운영하면 예산에 비해서 국회 통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의결을 받기는 하지만은 실제 집행할 때는 주요 지출의 20, 30% 범위 내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행태가 될 수도 있다. 예, 제가 지금 평가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미래 대응기금의 이름 그대로 꼭 필요한 미래 성장 동력에 제대로 쓰여야만 의미를 살릴 수 있다. 미래 청년 지방 등 그럴듯한 이름을 내걸고 선심성 사업이나 부처 나눠먹기식으로 함부로 나눠 돈을 쓰는 통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예, 엄격한 기운용 준칙을 마련하고 국회가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나가 세수 여력을 지출의 확대에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나라 빚을 일부 갚아 대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옳은 지적이 저는 지적이라고 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미래 대응 기금 이게 120조 최소. 그리고 지금 동아일보는 150조까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들 멋대로 그 운용 재정 운용 기금으로 활용한다. 이거 위험하다 이런 얘기죠. 자, 생선한테 고양이한테 뭐를 맡기냐?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그 청와대 관저 그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 보도, 그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지금 몇 개 언론에서 이거를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지금 이제 전반적인 기사의 흐름을 보면요, 당초 목표가 2026년도 상반기였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저가 들어가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미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관저가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생각보다 너무나 수리할 게 많다. 왜 그러느냐? 관광객들이 너무나 많이 부셔놨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현재도 그래서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청와대는요, 노후화한 시설 보강이 지연 원인이다. 노후화한 시설 보강, 관저 공사비와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를 둘러싼 공개, 그리고 설명 부족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지금 언론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청와대 관저는요, 벽체, 그 다음에 기와 군열,
목재 부식, 배관 파손 등으로 인프라 보강과 구조 보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리고 청와대는 올해 안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재명은 작년 12월 말에 청와대에서 공식 직무를 시작했지만은 관저 이전이 1년 이상 지연돼서 한남동 관저 사용으로 이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가 발표한, 청와대에서 지금 취재한 바에 의하면 청와대 쪽에서 개방 이후에 관광객 방문이 많아가지고 관저 훼손이 상당히 커서 공사 범위하고 기간 그리고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과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드느냐? 이게 투명하게 깔 거냐 안 깔 거냐? 요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 나경원 의원하고 이제 김은혜가 이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폭로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직접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 공사비는요,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 공사비는 작년 하반기에 223억이었지만 관저 이전과 내부 인터뷰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다시 청와대 안으로 용산에서 국방부 청사에서 옛날 청와대로 돌아가는 데 드는 이전 비용은 223억이요. 이전 비용, 이사 비용이. 그런데 관저 이전하고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이게 투명성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리고 김은혜 의원은요, 종로구청에서 받은 자료예요. 종로구청 왜 종로구가 이제 인허가를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리하는 것도. 예, 그래서 근거로 해서 주택 용도의 한옥에서 주택 용도,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한옥이 하나 있는 모양인데 주택 용도의 한옥에서 계단 철거, 엘리베이터와 계단 설치 공사가 신고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신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한 의사가 있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아니, 겨우 지하 1층에다가 지상 1층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넣는다? 야, 이거 참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해당 공사는 4월 13일 착공 신고 후에 다음 달 준공 예정으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계단 설치, 계단 철거, 요 별도의 한옥, 이것도 이제 관저로 추정이 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청와대 관계자는요, 엘리베이터 설치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건물이 이 한옥이 실제 관저인지 그리고 공사의 필요성과 비용을 둘러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쟁점의 본질은 뭐냐면 단순한 이사 지연이 아니라 청와대 복귀 비용의 총액, 그리고 관저 공사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세종 집무실 공약과의 정합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종 집무실도 지금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특히 과거 민주당이 한남동 관저의 고가 시설을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현 정부는 공사 내역과 입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할 때는 뭐 고가로 순에 무슨 뭐 비밀 뭐를 만들어 놨는데 난리를 쳐놓고 자기네가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의 투명성을 좀 충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한남동 관저 뭐 인테리어 같은 거 그 감독 잘못하고 예산 과집행했다고 강제로 집행했다고 그래서 다 김대기 비서실장 다 구속돼 있잖아요 지금. 예? 자, 쥐들이 구속 다 시켜놨잖아. 그 얘기는 투명성이 부족하고 쥐들끼리 짬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혹을 지금 청와대 관저 이상과 관련해서 뭐 한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야말로 국민 세금이 들어간 돈이니까, 야, 이재명 지동 같은 거 같으면 아예 그냥 대외적으로 보안 딱 지켜놓고 해도 누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고치는데 다 국민 혈세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까야지. 공개를 해야지. 투명하게 해야지. 예. 그러면 만약에 투명하게 안 해놓고 어영부영하고 대충 하고 했다가 나중에 그러면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산 강제로 집행하게 시켰다고. 예. 그거 나중에 다 걸려 또. 예. 다 걸린다고. 안 걸리겠어요? 더군다나 전례가 있는데 그런 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공사를 하라. 투명하게. 역사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결국은 항상 사필 규정, 진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설치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뭐 이게 꼭 청와대 관계자라고 해서 다 꼭 뭐 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그렇게 발언할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 있지만 일단은 모든 루머 또 의혹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이 다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청와대 관저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별도의 한옥은 무슨 용도로 이걸 뜯어 고치고 있는지, 거기에 들어가선 예산 뭔지, 엘리베이터는 왜 설치하려고 하는지 등등 모든 의혹을 한 점 뭐라고 그럴까요? 의혹 없이 전부 다 공개하라. 이런 압박 여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제가 지금 이제 지금 그냥 스마트폰으로만 보도를 해드리고 썸네일을 제대로 못 따는데요. 자, 오늘 밤부터는 제가 썸네일을 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그리고 댓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